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거의 막바지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9월 20일에 결심을 하고요. 결심이라는 게 변론을 끝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대략 뭐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선고가 나오니까 10월 한 20일 어간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혐의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게 이제 쟁점이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씨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20일에는 아마 백현동 부분을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김문기 씨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 기억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문기 씨와 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뭐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뭐 이랬다는 부분,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팩트 같다. 이제 골프가 팩트 같다, 이런 거. 골프는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고 이재명 대표가 둘이 몰았고, 또 하나 카트는 유동규 씨가 혼자 몰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트를 같이 몰면서 2015년 1월에 골프를 같이 친 사람이 기억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낚시 부분과 관련해서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 마치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좀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이제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이 2,000여 장 중에 20여 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찍은 사진이 2,000여 장인데 그중에 김문기 씨하고 찍은 게 한 20장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임기응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는 언제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재직 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재직은 2018년 5월, 6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5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 사이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면,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에서 처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승진을 했고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장이나 처장, 성남시 산하기관에 있는 다른 팀장이나 처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보고도 여러 번 했고요. 중점적인 추진 상황이잖아요, 대장동은.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이후에 자기의 뭐 단군일의 최대의 업적 뭐 이렇게 주장까지 했던 중요 사업, 그 중요 사업의 중요한 책임자, 이런 이 사람이 김문기 씨입니다. 그중에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문기 씨와 특별히 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도 시끄러운데라는 시끄럽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여기 막 떠들고 그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자기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동규도 시끄러운데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동규 시끄럽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시끄럽죠. 유동규가 언제부터 시끄러웠죠?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 시끄러웠죠? 자백하고 나서부터 시끄러웠죠. 이재명 성남시장 때 유동규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복으로서 성남시의 넘버 3라고 언론에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넘버원은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겠고, 넘버 2는 정진상 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아마 그때 김용은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유동규가 넘버 3다, 이러는 게 당시 언론 보도에, 지역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동규는 전혀 시끄럽지 않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주 충성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지금 뭐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장동에 관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의 신경을 엄청나게 건드렸던 거죠.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김문기를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죠.
유동규가 시끄러운 건 2022년 이후고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 없다, 관심 가졌다 하는 거는 2015년, 18년 사이고 무려 4년간의 갭이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마치 지금 현재는 유동규가 시끄럽죠. 그러나 그 당시를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2022년 이후 유동규가 시끄럽게 했던 장면, 이게 지금 본인이 막 변명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압박에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해버린 거. 거짓말이죠. 유동규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지금 쟁점이 되는 기간에 유동규 씨는 시끄럽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같이 찍은 사진 얘기를 해가면서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오면 사진을 찍으려고 뭐 쭈뼛쭈뼛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저는 어떤 임기응변식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기 씨는 대장동의 실무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 최대 기관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은 대장동 실무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도 여러 번 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때 뭐 수많은 사람이 간 거 아닙니다. 이재명을 포함한 11명이 갔습니다. 11명.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다가 뭐 손잡고 그다음에 본인이 걸어가면서 김문기 씨한테 농담도 건넵니다. 김문기 씨가 뭐 천년 묵은 고사리 얘기를 하니까 김문기 씨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환생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천년 묵은 고사리가 환생한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남시 직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11명이 같이 갔다니까. 이재명 빼고 10명이 같이 갔습니다. 뽑았을 때도 김문기 씨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가서도 뭐 농담도 하고 뭐 나무 이렇게 둘레 같이 손잡고 사진도 찍고 본인 말대로 해도 20장 이상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었어도 30끼 이상 먹었고 뿐만 아니고 성남시에 있을 때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로 여러 번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성남시의 수많은 직원 중의 한 명이 아니다. 근데 마치 수많은 직원 중의 한 명인 것처럼 이재명 피고인이 지금 선거법 재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자꾸 뭘 부인하다 보니까 허위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0일에 결심 공판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아마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 허위사실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박근혜 국토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에 균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이라고 내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균시, 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는 게 협박으로 들렸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변명을 할까? 아마 또 임기응변식으로 또 다른 뭔가를 꾸며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는 이제 주관적 기억 안 난다 막 우기면 뭐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죠. 뭐 알았을 정황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러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공문이 있는데요. 뭐 공문을 부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와서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 아니 협박으로 느꼈을 리가 있나요? 알아서 하라는데. 자,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성상납을 받았다. 이 2013년도에 성상납을 받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가세현 유튜브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준석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 건 관련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신업 변호사가 성상납을 받아놓고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건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쭉 하다가 검찰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이준석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년 동안 이상 갖고 있다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올 때가 되니까 이것도 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원석은 전 정부 인사거나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준석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가세현에서 폭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카이스트 대표 그래서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도에 대전에 가서 거기서 2차례에 걸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이건 자신의 첫 건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가지고 7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 취재 결과 발표됐다라고 해서 가세현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고 저녁을 먹고 거기 말하자면 술집에는 몇 시에 갔고 호텔은 어떻게 이동했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했고 그런데 이준석이 이 혐의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밝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건도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이 수사를 자꾸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5일날 이준석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의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관련해서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이준석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 이게 무고다 한 거다. 이 무고 혐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준석은 그동안 이 성상납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런 일 없었다 정도 넘어갔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 해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가 20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창조경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그래서 대전에 있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다 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연회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중에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서 시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에게 로비하고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행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준석은 20대 때부터 성상납을 받고 권력 주변의 사람들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또 이준석인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또는 그 앞에는 후보에게 많은 비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격하고 내부 총기를 한다 한 비판을 받아왔어서 그래서 보수 진영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준석에 대한 처벌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가사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세희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성접대를 받고도 고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이준석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거의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세희 대표와 그리고 수행원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준석에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니까 그러니까 설금 이게 혐의 없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니까. 정말 정치인들의 수사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 수사도 그렇고 금방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걸로 보이는데 빨리 처분하지 않고 그 캐비넷 속에 딱 묻고 있다가 세인들의 관심이 잊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을 경우 지금 이준석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국회 배지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 없음 되는 거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거나 문재인 사건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섞이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은 혐의 없음 이렇게 하려고 한 거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사실상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 전 정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런데 거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이 같은 동기이고 그 밑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라인이 특수 라인이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문재인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이 지금 이준석에도 면죄부를 줬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9월 15일까지 끝인데 일요일에 깨있기 때문에 9월 13일에 끝나는 겁니다. 9월 13일에 끝나기 전에 하나 둘씩 이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정치인들에게서.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석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리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러니 지금 이원석을 심판하라. 이원석을 빨리 수사하라. 이원석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이런 등등을 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 그러니까 이원석도 빨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배당받아가지고 빨리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걸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완전히 비판받고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불신받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또 이 여권으로부터 모두가 불신받고 있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관련된 수사는 전부 다 이원석이 막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나올 때 되니까 서서히 이제 문재인 그 사위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왜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눈치를 보고 있고, 이러니 검찰이 매우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 정말 충격적인 사건 처리입니다.